오늘 16번째 시간으로 출애굽의 역사성, 언제 출애굽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와 더불어 구약 성서에서 가장 뜨겁고 혼란스러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먼저 1220년 기원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원전 1446년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기준으로 기원전 1446년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존 빔슨에 의해서 1470년이다 라고 보고요. 또 여러 고고학 발굴에 따라서 고고학자들이 성경과 비교했을 때 아마도 1250년경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1446년 또는 1250년 이 두 가지가 가장 타당한 출애굽 시기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 1446년이냐? 이것은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 왕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해에 솔로몬 통치가 시작되고 4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930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930년 더하기 40년 해서 970년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주기가 970년, 성전 건축은 통치 4년 차니까 기원전 966년이 되어 있죠. 기원전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거꾸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480년 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정확히 1446년이 출애굽 시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15세기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다 1446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럼 15세기 출애굽을 이집트 역사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가 잠깐 동안 식소스의 민족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648년에서 1550년이에요. 거의 한 100년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파라오가 누구겠느냐? 식소스를 축출하고 이집트 왕국을 재건한 이집트 제18왕조를 창시한 아모세 1세가 아닐까?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는 강력한 이집트 왕국을 재건한 투트모스 3세 기원전 15세기의 파라오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났으니 이 투트모스 3세랑 시기가 정확히 일치가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15세기로 보기에 약간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트모스 3세 때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본다고 하면 이 투트모스 3세와 아메노텝 2세 시기에는 아주 강력한 군사 패권이 확립되었던 시기예요. 가자, 요빠, 베산, 예누암 등 이 지역을 따라서 이집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여기에 이집트 군사 수비대들이 상주했었을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집트 군사들이 출애굽을 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또 하나는 아마르나 서신의 증거인데요. 가나안 도시 국가 중 분쟁 속에서도 이집트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충성과 조공을 받았다는 것이 이 아마르나 서신에서 나옵니다. 이집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과연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었을까? 자, 또 하나는 시대착오적인 민족 기록이 있어요. 에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돔과 모압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기원전 13세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에돔과 모압도 출애굽 시대를 15세기로 봤을 때는 등장을 하면 안 되는 민족인 것이죠.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정복을 했고 그곳에서 정착도 하는 시기가 있었을 텐데 실제 유적은 1200년경에서야 출현을 한다. 정착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찾아봤을 때는 없고 기원전 13세기에서야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3세기 출애굽설에서 그 근거는 무엇이겠느냐? 신규 정착지가 기원전 13세기에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머물렀다.
정착했다고 하는 그 가나안 중부 쪽에 언덕 꼭대기에 여러 마을이 형성되고 대규모 산림 벌채가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단식 경작지, 물을 위에서부터 주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그러한 테라스식 경작지가 광범위하게 조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13세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담으려면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석회 반죽을 바른 방수 내벽의 저수지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서 이스라엘 지파 정착지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지역에서 그런 방수 내벽을 갖고 있는 저수지들이 여러 곳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기원전 13세기 출애굽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누구겠느냐? 세티 1세가 되겠고요. 출애굽 당시 파라오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는 람세스 2세로 보는 겁니다. 람세스 2세가 기원전 1279년에서 1213년이었으니까 1250년에 출애굽을 본다고 하면 이 람세스 시기랑 딱 맞는 거죠. 1장 11절에 국고성 비돔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 비돔은 텔 레타벨 기원전 12세기에 정착했는데요. 실제 명칭은 기원전 7세기 이후에야 보편화되었어요. 람세스 2세가 동부 삼각주에 건설한 수도 이름이 람세스예요. 피람세스. 기원전 15세기 출애굽을 했다고 하면 이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좀 안 맞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람세스 2세 때에 이집트 왕실이 부역 노동력을 동원해서 사막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요새들을 세우는데 한 80곳 이상 곡물 창고를 대규모로 조성을 합니다. 기원전 1200년경 무질서 속에서 제19조 왕조가 종식이 돼요. 그러니 한 왕조가 끝났을 때 혼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 해방과 탈출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정황을 람세스 치세인 기원전 13세기 1250년경으로 보는 것이 기원전 13세기 출애굽 설입니다. 사실 15세기를 보든 13세기를 보든 양쪽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하기 쉬운 말은 그거잖아요. 성경이 써 있는 대로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성경이 약간의 다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본 전승의 불일치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은 다 마소라 히브리어 사본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소라 사본은 이제 서기 1008년에 레닌그라드 사본이거든요. 그 레닌그라드 사본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또 사본은 이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의 히브리어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원전 3세기, 2세기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 사본들 사이에서 읽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소라 본문에서는 에굽 체류 기간이 430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서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거주를 합친 것이 430년으로 나와요. 이집트 체류는 215년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을 보면 430년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을 하고 이집트 이주 215년 그리고 이집트 체류가 430년에서 총 645년이 걸려요. 사마리아 오경을 한번 보면요. 체류 430년이 아니라 215년만 체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중에 이집트에 체류한 기간을 215년. 그 실제 이집트에서 체류한 기간이 215년. 총 430년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집트에서 있었던 시간만 따질 때는 215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 430년 후에 모세율법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430년은 뭐냐면 당시 이 신약 성경은 대체로 구약 성경 인용할 때에
이 마소라 본문,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70력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70력 성경에 있었던 전통을 따라서 430년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했다라고 적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이 널리 쓰인 70인역 성경에서 나오는 가나안 플러스 애굽이 430년을 반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서는 다 합쳤을 때 645년이 되겠고요. 70년 성경으로 보면 43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215년의 요 시기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또 다른 사본인 사해문서가 있습니다. 1947년에 이제 쿰란 동굴에서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견으로 꼽히는 사해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굴이 되죠. 그런데 이 사해사본의 본이 마소라 본문 유형과 이 70인역 본문 유형이 동시대에 함께 존재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쿰란 사본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쿰란 사본에서 두 가지의 또 사본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한쪽에서는 애굽에 거주한 기가 으로 되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서 거주한 기간 이렇게 두 개가 사본이 나옵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마소라 본문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거주한 기간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70인역 성경이 또 맞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 사해사본에서는 430년으로 볼 수도 있고 215년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본문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본 연구와 연대기 재구성해주는 시사점이 보면 문자주의적으로 연대 산출에 한계가 있다. 이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마소라 본문이거든요. 마소라 본문의 430년과 열왕기상 6장 1절에 480년만 고정해서 계산한 이 기원전 1446년은 70인역 번역이나 사마리아 오경 사본의 전통을 간과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430년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에는 뭐 7년, 40일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실제 7일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어떤 완전수, 꽉 찬 시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15세기 연대를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실 15세기 연대가 더 강력합니다. 성경 고고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15세기 연대를 당연하게 바라봤거든요. 기원전 15세기서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되 우리는 기원전 13세기서를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